타협이냐, 야합이냐.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었죠. 하지만 법조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재안은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민 권리의 극적 소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득권만을 위한 엉터리 중재안이라서 야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작 1%도 안 되는 그 권력형 범죄의 딜만을 대상으로 하고 99%의 서민 사건과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 그거에 대해서 경찰로 완전히 몰리는 그 수사에 대한 수사 통제 방안이 정부안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수사기소 분리하자 해놓고 그 4개만 없애면 나머지 2개는 괜찮은 거예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빼겠다. 누가 사실 빼면 좋습니까?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대다수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 피해, 검사의 독주 이런 부분을 오히려 언급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이고 제가 일개 젊은 평검사에 불과하지만 의장님, 여당, 야당 의원님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먼저 어제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신설할 때까지 검찰은 현재 6개의 분야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 6개 분야를 2개 분야, 부패와 경제로만 제한해서 직접 수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 이후에는 그 2개 수사권도 박탈한다 이런 합의가 있는 거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서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고 4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런 내용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뺐다는 겁니다. 주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 결국 이를 두고 떠나는 권력은 비리를 덮고 새 권력은 정권 수사를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지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단 너무 노골적이라서 조잡한 느낌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부경공, 선방대 이렇게 외우는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그다음에 방위사업, 대형 참사. 그런데 먼저 뒤부터 보면 방위사업이나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검사 손발을 묶고 경찰로만 수사를 하라?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그 개정이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부패사범이나 경제사범은 경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만약에 검사로부터 그런 권한을 뺏으려면 부패 경제를 빼야지 왜 대형 참사를 뺍니까? 마지막으로 그 지적할 수 있는 게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인데 이걸 연결시켜 보면 선거로 뽑히는 공직자 누구냐? 국회의원밖에 더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지금 어디가 여당인지 어디가 야당인지도 헷갈리긴 한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대형 참사 방위사업 이런 건 모르겠고 적어도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인 나는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참으로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좀 듭니다. 일단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이 4개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제 공소시효가 12월 달이잖아요. 12월까지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적용을 받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년 6개월 안에 이제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년 6개월까지 만약에 이제 설치가 될 경우에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정권이 이제 성립이 되면 초기에는 전 정권 수사가 많이 집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축되겠죠. 그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수사죠? 주로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활발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정말 저는 교묘한 것이다.
정말 여야가 어떤 면에 타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앞부분 이 검찰이 어떤 면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한 전 정권 수사는 이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후에 있는 현 정권에 대한 물론 앞으로 정권이죠. 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못하게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들이 많이 비판하시는 게 이 법이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아까 대형 참사 왜 검사가 못합니까? 세월호 터졌을 때 그러면 검사가 수사 못해요? 그런 중요한 사건은 어떻게 헤드쿼터가 검사가 돼서 대형 참사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방위산업 얼마나 그 사건이 복잡합니까? 그걸 경찰만 맡겨놓는다고요? 그렇게 해놔놓고 왜 굳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수사를 빼버렸냐? 그건 결국은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거냐? 결국 이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것도 수사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검찰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중단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9월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주요 사건들을 보면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가 있습니다. 공직자 범죄 중에는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월정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이 있고요. 선거 범죄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수사할 때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각각 수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법을 잘 안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검찰청법 4조를 보면은 1항 1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경공, 선방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남욱에 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죄가 뭐냐면 경찰 범죄. 그다음 이제 다목이 있는데 다목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감옥과 남욱 사건 및 그다음에 이제 송치된 범죄 중에서 검사가 이런 사건들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지한 사건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장동 관련돼서 이게 뭐 부패 범죄도 해당되고 공직자 범죄도 해당되고 그러면 부패 범죄니까 검사가 계속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요거 이렇게 뭐 몇 가지만 빼놓은 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바꾸려면 좀 제대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감옥의 그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요것만 쏙 빼는 걸로 거기까지만 이제 개정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아마 큰 그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크게 반발했던 국민의힘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경험도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는 2016년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됐고 6년 뒤인 올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로 6년간 곤욕을 치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심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뭐 본인 사건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프레임 전쟁에 졌다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 끊임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어요. 예. 왜 이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22개 국가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8개 국가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영국도 그렇지만 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나 이쪽 변호사분들은 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근데 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저희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도 이 일선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데스크가 데스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데스크가 데스크를 보는데 데스크가 직접 취재는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럼 데스크가 예를 들어서 본인도 직접 전화를 걸어봐서 뭐 취재를 하고 확인도 하고 이래야지만이 완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법정에 가서 직접적으로 유죄를 받아내리는 사람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검사입니다. 그럼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실히 본인이 알아야지만이 법정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면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그동안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직접 수사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줄이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기소권과 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게 무슨 당연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런 어떤 프레임을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 왔었는데 그 프레임을 저는 국민의힘이 수용했다는 거. 이게 저는 결정적 패착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번 법을 보면 결국은 이게 앞으로 시간은 지나지만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게 이 추세에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원리에 맞느냐는 이야기죠. 즉 저희들 기자 같은 경우에 그럼 데스크는 무조건 이 일성지에 써온 기사만 그 내용만 가지고 데스크를 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서는 또 이번 합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안 세부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어떤 비판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른바 박병성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여의 목소리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고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난해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이 좋아 중재안이지 박 의장이 마련해준 민주당의 출구 전략에 동의해준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의원은 특수부가 줄면서 수사의 손발이 다 잘려서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난도질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언제 설립될지 알 수 없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질 때까지 검찰의 경제와 부패 사건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은 것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보신 것처럼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검수완박법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측 다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중재안이 나온 건데 만약 중재안을 받지 않았다면 파행이 되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법률이 통과가 됐겠죠. 예. 그래서 한쪽은 만족사지만 또 한쪽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양쪽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걸 100% 얻지 못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유예기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면 그 임명 과정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다고 하면 또 다른 검찰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에 이제 있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수사권 폐지 문제가 어느 정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합의하고 중재하다 보면 양측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의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 반발이나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오늘 저녁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비판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뭐 촛불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네. 여의도에 총 집결하자, 국회 앞에서 100만 촛불을 들어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여야 합의는 얘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완벽한 검수완박이 안 된 데 대한 항의겠죠. 네, 그렇죠. 어쨌든 여야의 이 합의가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어질 걸로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번 현상을 이제 우리가 외도독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열린민주당에서 온 최강욱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 또 이제 강성파들 이런 어떤 소수의 철험회라는 조직이 당의 중심부 즉 주류를 흔들어 버렸다, 장악해 버렸다, 이런 이제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중심부를 사실상 이 강경파들이 장악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해서 17표를 얻었습니다. 예. 다들 놀랐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제 중심축이 좀 더 강경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이제 지적이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상민 의원이나 박용진 뭐 등등 조홍천 이런 분들이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점점 민주당의 노선적 대립이 저는 좀 더 뚜렷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주류가 사실상은 이제 철험회라든지 이 강경파가 주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당 내부의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안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반발이 지금 굉장합니다. 예. 특히 이 협상을 이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이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제일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왜 윤 당선인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 합의는 했지만 중수청이나 이거 앞으로 이행하려면요. 이거 엄청난 또 앞으로 그 고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 합의로 끝나기는 끝났지만 앞으로 아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수청 설치, 그다음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 또 실무선에서 왜냐 공수처가 지금 설치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수사하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비판했잖아요. 예. 똑같은 현상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의 후폭풍과는 또 별개로 검찰은 즉각 여야 합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을 비롯해서 현직 고검장 6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지검장, 차장, 부장검사 등이 줄줄이 사표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뒤숭숭하지요. 왜냐하면 검사장들 모였죠. 부장검사 모였죠. 평검사 모였죠. 심지어 검찰 수사관들까지 모였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총장하고 고검장들 다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와중에 김호수 총장은 사표를 2번이나 냈어요. 17일이라고 22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치권에 대한 반발 당연히 심한데 거기에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 검찰 수뇌부에 대한 그 불신과 불만도 정말로 매우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한 어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감찰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장 지금 신영현 대변인 정치 보복에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최혁진 변호사님,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8월까지예요.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 10명을 다시 고발하는 것 4개월 동안 열심히 수사하라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겠죠. 4월 말에 이제 본회의 통과시킬 거고 5월 3일이 국무회의가 이제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날 아마 공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4개월 뒤면은 9월 3일까지만 이제 그 공선 방대 이 4가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소를 다 해라.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합의문을 꼼꼼하게 봤더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는 원칙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 합의가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월 말에 개정되는 법은 제가 봤을 때 합의문상 딱 3조항밖에 없거든요. 검찰청법 4조하고 형사소송법 197조의 3, 245조의 7. 그런데 이렇게 개정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관련해 가지고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검수완박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상설특검이었거든요. 지금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별검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그 사건들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되는 내용들을 갖다 봤더니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검사가 이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수사의 범위를 넓히지 말라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합의된 원칙에 따라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짜로 형사소송법이 바뀔 때까지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이러한 막 뭐 사보임에다가 뭐 위장탈당에다가 이러한 모든 그 해프닝들은 그야말로 태산명동의 서일필로 그칠 가능성도 전 적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 합의안이 사실상 검수완박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요번까지 바뀐 걸로는 검사의 권한에 크게 예.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여야가 잘 합의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을 정말로 의미 있게 개정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지금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검수 안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일단 여야 합의로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야합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과연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